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인 인물이며 루피가 가장 신뢰하는 루피의 오른팔입니다. 또한 루피가 가장 먼저 영입한 동료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밀짚모자 일당에 합류한 이후 단 한 번도 해적단 내에서 전투력 순위 2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으며 늘 자신이 적진의 2인자를 상대하며 루피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을 지탱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조로는 전투원이라는 직책을 수행 중이며 사실상 2인자로 취급받는 인물입니다. 물론 밀짚모자 일당은 선장인 루피를 제외하면 선원들끼리의 서열이 나눠져 있지 않기에 조로가 2인자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하긴 하나 위기 상황이나 루피가 부재 중일 때 조로가 타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었기에 조로가 밀짚모자 일당의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로는 벤베크맨, 레일리와 평행이론을 이루는 캐릭터인데 벤베크맨과 레일리가 각 해적단의 부선장임을 고려하면 조로 역시 언젠가 밀짚모자 일당의 부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적으로 2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 일당, 하트 해적단, 키드 해적단 연합이 백수 해적단, 빅맘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왕 카이도우 빅맘이 동시에 리타이어 되었고 순식간에 두 자리의 사왕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루피와 버기가 차지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은 사왕 해적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의 최고 전력인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가 되었고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에 등극하자마자 사왕 최고 간부 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왕 최고 간부들 중 조로를 확실하게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미호크와 아오키즈가 있으며 조로와 비슷한 수준의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마르코, 벤베크맨, 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마르코, 벤베크맨, 시류를 뛰어넘을 것이며 아오키즈와도 자웅을 겨룰 강자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자신의 목표 그 자체인 인물이며 조로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인물이기에 조로는 결국 미호크마저 뛰어넘으며 역대 상황 최고 간부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로는 원피스를 대표하는 검사이며 훗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조로는 과거 쿠이나와 둘 중 한 명이 반드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쿠이나가 실족사하며 조로는 그날 이후 반드시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 시간 훈련하며 이스트블루에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우연히 미호크를 만난 이후 세계의 벽을 실감하며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강해지기 위하여 자존심을 굽히며 미호크의 제자가 되었고 조로는 더욱 강해지며 자신의 꿈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 편 이후에는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고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호크와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약하기에 조로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합니다. 조로는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로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루피를 제외하면 패기를 독보적으로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조로는 배항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랜 기간 자신이 폐항색 패기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킹과의 대결에서 자연스레 폐항색 패기를 발현하며 자신이 폐항색 패기를 소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로는 폐항색 유무를 깨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폐항색 패기를 휘감아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조로는 자신이 카이도우가 말한 극소수의 강자임을 단번에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뛰어나며 언젠가 연구국도를 제작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진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미호크와 류마를 이은 세계 최강의 거모이자 연구국도 제작자 타이틀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 역시 당연히 뛰어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세 가지 패기를 모두 잘 활용하며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로는 검사이기에 당연히 검을 사용하며 꽤 많은 검들을 사용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조로가 사용한 검은 이스트블루 시절에 사용하였던 이름 없는 잡검 두 자루, 자신의 스승에게 물려받은 화도 1문자, 요도 중 하나인 3대 기철, 로그타운 검집 최고의 검 유바시리,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의 검 엠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가장 아끼는 검은 단연코 화도 1문자이며 조로는 화도 1문자만큼은 계속해서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에 물어서 사용하는 검이 화도 1문자이기에 화도 1문자는 독자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검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연구국도를 제작한다고 공표하였는데 조로는 아마도 화도 1문자를 연구국도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대 기철은 좋은 검이긴 하나 조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급이 딸리는 무기이기에 조로가 마지막으로 검을 교체한다면 그 검은 3대 기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로가 현재 최상명검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3대 기철을 최상명검으로 대체하면 금삼천하일 것 같습니다. 조로는 정신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단번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맞더라도 전의가 상실되는 경우가 없으며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로는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상대로도 오직 정신력만으로 버텨내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의 정신력이 가장 잘 부각된 장면은 쿠마가 조로에게 루피의 고통을 뽑아 선사하는 장면인데요. 쿠마는 정부의 명령을 듣고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스릴러 바크로 오게 되었고, 당시 밀지모자 일당은 모리아와의 전쟁 직후였기에 대부분이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밀지모자 일당의 붕괴와 루피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쿠마에게 협상을 시도했고, 쿠마는 루피의 모든 고통을 조로가 감내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을 잡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이를 수락했고, 조로는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만큼 강력한 공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고 쿠마조차도 조로의 정신력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후 쌍디가 일어나 만신창이가 된 조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조로의 최고 명장면이자 원피스의 최고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로 밀지모자 일당 내에서 루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11은 조로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조로의 생일이 11월 11일인데 조로의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인 것은 운명적인 숫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로는 알라바스타 편 이후 처음으로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고, 당시 현상금은 6천만 베리였습니다. 그리고 워터세븐 편 이후 1억 2천만 베리, 드레스로자 편 이후 3억 2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렸고,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는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11억 110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13억 9천만 베리의 강자 킹을 꺾은 것 치고는 현상금이 조금은 저평가되었기에 조로의 팬들은 조금은 아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 조로가 자신의 현상금에 만족하는 장면이 나오며 조로는 루피에 비하면 현상금 저평가 논란이 적은 편입니다. 조로는 선장이 아닌 인물 중 킬러와 함께 유일하게 최악의 세대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또한 루피 키드 로우 킬러와 함께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만과 가이도우와 결혼 인물 중 한 명으로 흔히 옥상 5인조라고 불리우는 초신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확실히 최악의 세대 인물 중에서는 두각을 드러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로는 초신성 중에서 키드 루피와 함께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자신이 선장이 아닐 뿐 사실상 초신성 중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만약 루피의 부하가 아닌 자신의 리더가 되었더라면 루피 조로 키드 로우가 마이너 사왕으로 불렸을 수도 있으며 훗날 이들이 나란히 사왕에 등극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로는 거프, 미호크, 샹크스, 로저와 함께 원피스를 대표하는 비능력자 캐릭터입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고 패기와 전투 능력만으로 정점에 오를 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프를 제외하면 비능력자 중 정점에 오른 인물 대부분이 검을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능력자에게 검은 필수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로는 악마의 열매를 먹진 않았지만 타고난 검술과 패기를 바탕으로 전투하는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를 익힌 이후에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을 만큼 검술과 패기가 뛰어난 모습을 연출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익히기 이전에도 압도적인 괴력과 검술을 바탕으로 초인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사냥하는 모습도 연출하며, 악마의 열매는 조로에게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카운터 그 자체인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 버기에게는 조로조차도 한 차례 수모를 겪은 적이 있으며, 현 시점에도 버기만큼은 조로가 장담할 수 없기에 검사들의 위상이 오르면 버기의 위상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로의 이명은 해적사냥꾼으로, 조로는 과거 루피의 선원이 되기 이전에는 이스트블루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해적을 소탕하던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떨쳤고 아론 돈클리크 등과 함께 이스트블루의 최강작군 라인의 강자로 평가받았으며, 이스트블루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루피가 아니라면 해적질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언젠가 루피가 해적왕이 된 이후 로저처럼 자신의 해적단을 해체시킨다면 조로가 다시 해적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 미호크의 이명이 해군사냥꾼이라는 것이 공개된 이후 제자와 스승이 대비되는 칭호를 가졌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로 모든 매체의 검사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삼도류를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조로가 삼도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과거 조로가 쿠이나에게 패배한 이후 자신이 쿠이나에게 패배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검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무수히 많은 검들을 사용하여 전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결국 조로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삼도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기 위하여 치악력을 높이는 훈련을 감행하였고 결국 조로는 치악력만으로 배를 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계기를 사용하며 늘 화도 1문자를 입에 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격인 기술을 사용할 때 3개의 검을 동시에 사용하여 공격하기에 조로와 삼도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의 취미는 수행과 음주로 조로는 시간이 나면 늘 수행을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수행을 위해서는 음주도 포기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미호크와 수련할 때는 2년 동안이나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조로는 선박이 바뀌어도 늘 자신의 운동실만큼은 꼭 구비를 하며 몇 톤이 넘어가는 무거운 운동기구를 늘 구비하며 운동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주로 하는 운동은 헬스로 조로에게 3대 500은 애들 장난이며 어쩌면 3대 500 메가톤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조로는 어린 시절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조로는 자신이 세계 최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시모츠키 마을의 모든 무도관이나 무술클럽을 돌아다니며 도장 깨기를 했고 10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성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쿠이나에게만큼은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고 난생 처음으로 벽을 느낀 조로는 분해하며 계속하여 쿠이나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2000번이나 도전을 하였음에도 쿠이나에게는 패배하였고 결국 조로는 2001번째 시합에서는 진검승부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그 승부에서마저 패배합니다. 그러나 쿠이나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쿠이나에게 여자라고 핑계대지마, 너와 나 둘 중에 한 명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쿠이나가 실족사를 하며 조로는 그날 이후 자신이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리라고 다짐합니다.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을 벗어났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조로는 이스트블루를 떠돌아다니며 생계 유지를 위하여 현상금이 걸린 해적들을 소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로는 현상금 사냥꾼, 해적 사냥꾼이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고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방문한 쉘드타운에서 헤르메포의 애완 늑대를 베어버렸고 헤르메포는 7일간 묶여있는 형벌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주겠다고 말하였고 조로는 헤르메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헤르메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조로는 어이없게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우연히 쉘드타운에 들르게 되었고 조로와 루피는 운명적으로 쉘드타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조로는 루피의 첫 번째 동료가 되었습니다. 조로는 루피의 동료가 된 이후 버기 해적단과 처음으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렌지 마을에서 나미를 구해낸 이후 버기를 단숨에 베어버리며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였기에 조로의 검술이 통할 리가 없었고 버기는 조로의 공격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방심한 조로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정신력으로 버텨냈고 감옥을 통째로 들고 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캐버디를 마주하게 되었고 루피가 버기를 상대하고 조로가 캐버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조로에게 검사로서 당신과 싸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높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버디는 신박한 검술로 전투 초반에는 조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나 결국 기본기에서 조로가 캐버디에게 앞서가며 조로는 캐버디를 꺾는데 성공하며 밀지모자 일당으로서 첫 전투를 성공적으로 끝마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식사를 위하여 발라티에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발라티에에서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고 그때 돈클리크 해적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뒤이어 돈클리크 해적단을 쫓아온 메에눈 미호크 역시 발라티에로 오게 되었고
조로는 단박에 미호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라고 말하며 긴장하며 흥분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미호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미호크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조금은 귀찮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고작 이스트블루에는 자신이 흑도요루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도 없다고 생각하였고 매우 작은 칼을 꺼내들어 조로와 대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조로는 자존심이 상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에게 덤벼들었으나 미호크의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미호크에게 다시 한번 덤벼들었으나 미호크에게 조로의 공격이 통할 리가 없었고 조로는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세계 최강이 이렇게 멀리가 없다고 라고 말하며 좌절합니다. 조로는 미호크와 자신의 압도적인 격차를 실감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미호크에게 계속하여 덤벼듭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계속하여 덤벼드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검사로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목숨을 잃는다 해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으며 목숨 따위에 갈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훌륭하군 오랜만에 보는 강한 검사여 나도 검사로서 세계 최강의 흑도로 널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한 뒤 흑도 요루를 뽑아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로와 미호크는 충돌하였고 조로의 검 두 자루가 박살나며 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미호크의 앞에서 양팔을 들었고 등짝의 상처는 검사의 수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죽지 않을 만큼 힘 조절하여 조로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로는 정신을 차렸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세계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강해져라 롤로노아 앞으로 몇 년 몇 달이라도 이 최강의 자리에서 널 기다려주마 사납게 날뛰는 자신의 정신을 가다듬어 이 검을 뛰어넘어봐라 이 나를 밟고 올라서봐라 롤로노아 라고 말하며 조로를 자신의 도전자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이날 이후 미호크를 꺾는 그날까지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밀즈모자 1등은 나미를 구해내기 위하여 아론파크로 향하였고 조로가 먼저 나미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미가 조로를 배신하며 결국 조로는 붙잡히게 되었고 아론은 조로를 보며 분명히 부상을 입은 인간이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조로를 경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루피가 도착하며 조로는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었고 조로와 하찌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찌는 문어였기에 팔이 8개였고 무려 9도류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덤벼듭니다. 또한 이후 하찌의 스승이 레일리라는 것이 밝혀지며 이 당시 하찌도 이스트블루 검사 중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미호크와의 대결로 부상 입은 몸으로도 하찌에게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밀즈모자 1등은 위대한 항로로 가기 이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로그타운에 들릅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곳에서 새로운 검을 구입하며 산뜻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로그타운에서 쿠이나와 너무나도 닮은 여성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쿠이나가 환생했다고 착각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쿠이나가 아니라 타시기였고 조로는 조금은 실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운명처럼 타시기 역시 검사였고 타시기는 해군이었기에 조로와 타시기가 잠시 충돌하게 되었고 조로는 과거 쿠이나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조로가 타시기보다 월등히 강했기에 조로는 타시기를 손쉽게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조로는 타시기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밀즈모자 1등은 비비의 부탁을 받고 크로커다일을 격파하기 위하여 알라바스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크로커다일을 상대하는 동안 조로와 다즈보네즈가 대결하며 2인자들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다즈보네즈는 사우스블루에서 이름을 날린 킬러이며 싹둑싹둑 열매를 먹어 전신이 강철인 인간입니다. 조로와 다즈보네즈의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계속하여 다즈보네즈를 공격했으나 다즈보네즈의 강력한 신체를 뵐 수 없었기에 조로는 다즈보네즈에게 유효타를 전혀 넣지 못하였고 다즈보네즈가 조로를 계속하여 공격하며 다즈보네즈가 조로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는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고 조로는 과거 코우시로가 자신에게 알려주었던 사물의 호흡을 떠올리며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움 역시 중요함을 깨달았고 각성을 거듭한 조로는 다즈보네즈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밀즈모자 1등은 우연히 하늘섬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늘섬의 지배자 에넬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에넬이 개최한 서바이벌에 반강제로 참여하게 되었고 조로는 서바이벌의 최종 관문에서 에넬의 수하 신관 오음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움은 이때까지 모든 서바이벌의 도전자들을 물리쳐왔으며 서바이벌에서 오움을 마주하게 된다면 생존율이 0%라는 말도 있을 만큼 오움은 강력한 신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오움과의 대결에서 번뇌봉을 완성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오움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오움의 승률 100% 신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조로는 나미를 구출하여 도주하려 했으나 결국 에넬과 마주하게 되었고 에넬은 순식간에 쿠릉쿠릉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 에넬에게는 무참히 패배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늘섬에서 에넬을 꺾은 이후 청해로 복귀하게 되었고 새로운 선박을 얻기 위하여 선박의 도시이자 물의 도시 워터세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사이퍼폴에게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니코로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밀짚모자 일당과 CP9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러브루치를 상대하게 되었고 조로가 CP9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검사인 카코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는 두 캐릭터가 호각으로 겨루었으나 조로가 전투 도중 계속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서히 조로 쪽으로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구도류 아수라 일무운과 카쿠의 람각 주단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기술이 카쿠의 기술에게 우위를 점하며 조로는 카쿠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나타난 해군들과 겨루었고 농동열매 능력자인 해군본부 대령 슈와의 혈투 끝에 유바치리를 잃으며 조로는 한자루의 검을 잃게 되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샤본디 제도에서 키자루에게 위협을 받았으나 레일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하지만 차마 쿠마의 공격만큼은 피해내지 못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어두 우르가나 섬의 스파다오 왕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있었으며 루피가 각자 2년간 수련한 이후 샤본디 제도에서 다시 집결하자고 말했기에 조로는 개인 수련을 해야만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로는 강해지기 위하여 미호크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조로가 루피를 위하여 자존심을 숙이고 자신에게 부탁한 점과 조로가 자신의 염원을 이뤄줄 빨간머리 샹크스를 뛰어넘을 강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결국 조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에게 2년간 패기와 검수를 수련시켜주었고 조로는 2년의 시간 동안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스모크와 루피는 펑크하자드에서 임시동맹이 아닌 동맹을 맺게 되었고 조로와 타시기도 비록 해군과 해적이었지만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타시기는 시저의 연구소를 이리저리 휘젓다가 시저의 수하인 모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타시기는 조로가 여자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직접 모네를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타시기는 모네의 빠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으며 아직은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넣을 수 없었기에 타시기가 모네에게 밀리는 양상으로 승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조로가 모네와 타시기의 승부에 난입하였고 조로는 모네의 얼굴에 생채기를 낸 이후 물론 내게도 배고 싶지 않은 대상은 있다. 하지만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 있나? 라고 말하며 자신을 맹수라고 말하며 엄청난 기운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모네는 조로를 보고 위축되어 버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모네를 반토막 내어버립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도플라밍고를 꺾기 위하여 드레스로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로우가 도플라밍고를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카가 이를 방해하려 하였고 조로는 나로 만족하시지 소프라노 자식아 라고 말하며 피카의 영린을 건드려버렸고 분노한 피카는 거대한 바위로 변하여 드레스로자를 통째로 날려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이 피카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한 이후 올럼버스의 도움으로 마치 인간 투포환처럼 피카에게 날아갔고 조로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 비기 1대3000 대천 세기를 사용하여 거인족을 아득히 상회할 만큼 거대하게 변신한 피카를 단숨에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과거 미호카의 수련을 떠올리며 칼날의 이빠짐조차 검사의 수치로 여기며 진정한 흑도는 미세한 흠집이 남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미호크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은 멀쩡했고 미세한 흠집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조로의 흑도는 완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 키드의 적단, 하트의 적단은 백수의 적단의 빅맘의 적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임시로 동맹을 맺었고 와노쿠니에서 초신성연합과 사왕연합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옥상 5인방이라고 불리우는 루피, 로우, 키드, 조로, 킬러는
사원 카이도우와 빅맘을 상대하기 위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에 집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마르코의 도움을 받아 오니가시마 옥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빅맘과 카이도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빅맘이 헤블리 파이어를 사용하여 루피를 불태워버리려고 하자 여우불 호무라베기를 사용하여 프로메테우스를 반토막 내버리며 빅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카이도우에게 돌진하여 연옥 도깨비 참수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직 엠마의 힘을 완전히 개방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옥상 5인방과 빅맘 카이도우의 전투가 이어졌고 조로는 빅맘 카이도우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카이도우는 이 공격을 허용한 이후 자신에게 유일하게 데미지를 주었던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로의 공격이 자신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하며 조로의 파괴력을 고평가해줍니다. 하지만 이후 카이도우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폐해를 사용하여 조로에게 단숨에 큰 데미지를 주었고 이후 카이도우가 4명 8개를 사용하여 조로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킹과 퀸은 와노쿠니에서 마르코와 맞붙게 되었고 마르코는 킹과 퀸을 상대로 선전하였으나 결국 체력을 소진하게 되었고 킹과 퀸은 체력을 소진한 마르코를 확인 사살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조로가 깨어나 화도 일문자를 사용하여 킹과 퀸을 제재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주연 등장이다 라고 말하였고 킹과 조로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조로와 킹은 격렬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킹의 마스크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한 킹은 조로에게 끈질기게 압박하였고 조로를 상대로 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조로는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알지 못했기에 킹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기어코 엠마를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는데 성공하며 순식간에 레벨이 몇 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전투 도중에 루나리아족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조로는 기어코 킹의 마스크를 부숴버리며 킹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킹은 루나리아족이었기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마저 모조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전력을 드러내며 대결하였고 킹은 자신의 최고 기술인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킹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킹은 그대로 오니가시마 밑으로 추락하였고 킹은 결국 조로에게 패배합니다. CP0는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쿠는 우선 밀짚모자 일당의 테러를 막기 위하여 써니오를 격파하려 했으나 조로가 본능적으로 이를 막아냈고 카쿠는 조로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부르크에게 배를 맡긴 이후 카쿠를 막아내기 위하여 카쿠에게 다가갔고 카쿠와 조로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각성폼의 카쿠는 기린이 아니라 마치 용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카쿠는 충돌하였고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조로가 카쿠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조로와 카쿠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 벌어진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튜시의 배신으로 인하여 카쿠는 허무하게 쓰러지게 되었고 조로도 카쿠와의 재대결에서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합니다. 스튜시의 배신으로 인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던 CP0들은 쓰러졌으나 세라핌들은 여전히 베가펑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들은 밀짚모자 일당과 세틀라이트들을 발견한 이후 루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였고 세라핌 미호코는 릴리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코를 응시하던 조로가 날아와 미호코의 공격을 막아섰고 조로는 세라핌 미호코를 보며 자세히 보니 매의 눈이 맞군 이라고 말하며 반가워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라핌 미호코 역시 사이보그이긴 하나 감정이 있었기에 자신의 공격을 막아서고 왠지 반가워하는 듯한 조로를 보고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코는 한 차례 충돌한 이후 거리를 벌렸고 조로가 세라핌 미호코보다는 근소하게 강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세라핌 미호코와 조로가 고작 한 합을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드림 매치가 잠시나마 성사되었기에 열광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조로와 미호코의 언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세라핌 미호코를 상대로 위를 점하는 것을 보면 조로가 확실히 어린 시절 미호코보다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